관심 없으면 이제 반비례 해볼게. 자, 반비례도 모양은 다른데 기울기 찾고 막 좌표 찾고 이런 건 똑같아. 풀이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 그래서 반비례는 자, 반비례는 정비례랑 조금 다르지. 자, 내가 여기 1, 2 쭉 가. 얘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자,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볼 때 y는 거꾸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이런 x랑 y의 관계를 반비례라고 얘기하고 그 식으로 표현하면 y는 x분의 a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얘가 반비례 식이야. 다시 x가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는 역으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변하는 x랑 y의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하고 식을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얘도 이 a라는 애가 기울기거든, 기울기. 그럼 이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도 그림이 두 개야. 기울기가 양수랑 음수 두 가지로 다 외워야 된다 이거. x축, y축 이렇게 있고 여기도 x축, y축 이렇게. 자, 그럼 얘 뭐냐? 일단 정비례랑 제일 다른 점 하나가 정비례 그래프는 양수든 음수든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이 원점 지났잖아. 근데 반비례는 절대 원점을 안 지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 번에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진다. 음수일 때는 이렇게랑 이렇게. 그러니까 정비례랑 다른 점은 원점을 안 지나지만 정비례랑 또 공통점은 기울기 양수일 때 제1성면, 제3성면 지나는 거.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제2성면, 제4성면 지나는 거. 이건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얘는 x가 증가할 때 y는 오히려 감소하는 그래프다. x가 증가할 때 y는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고 얘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그래프야.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그래프. 이것도 정리랑 좀 다른 점이야. 자, 그리고 얘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얘가 계속 가긴 가는데 요 y축에 점점 가까워지긴 하거든? 절대 안 만난다. 얘도 이게 쭉 가서 x축이랑 가까워지긴 가까워져 점점 절대 만나지 않아. 아무리 봐도 얘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되냐? 봐봐. 내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x축이랑 딱 만난다고 쳐봐. 아니면 얘가 y축이랑 딱 만난다고 쳐봐. 이렇게. y축이 딱 만난다는 얘기는 y축 위에는 요 점의 x좌표는 0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분수에서 분모가 0인 수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x가 0일 수가 없단 말이야. 분수에서. 그러니까 절대 얘는 y축을 안 만난다 이거야. 가까워지지만 얘가 만나는 그 순간에 x좌표가 0이 되면 분모에서 0이 되는 그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절대 x좌표가 0이 될 수 없고 y축이랑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비례 문제에서 반비례라는 얘기 나오면 일단 요 관계식 써놓고 기울기가 뭔지 양수면 요그림, 음수면 요그림. 문제 푸는 건 똑같다. 자, 해볼게. 1140번. 푸는 방법은 다 x좌표, y좌표 대입해서 찾는 거야. 정비례랑 똑같아. 보자. 1140번. 자, 다음 중 y가 x의 반비례하는 것은 그랬네. 문제에서 반비례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 옆에다가 y는 x분의 a라고 써놓고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 자, 1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 네. 자, 둘레 길이야 y가. 근데 정사각형은 한 변이 x인 변이 총 4개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 1번씩은. 얘는 정비례잖아. 반비례 모양이 아니다. 2번. 하루 24시간 중 깨어있는 시간 x시간과 잠을 자는 시간 y시간. 그럼 나는 잠을 자는 시간이 y시간인데
우리가 하루 동안 자거나 안 자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내가 24시간 중에서 안 자는 시간을 빼면 그게 자는 시간이잖아. 그럼 얘는 정비례 모양도 아니고 반비례 모양도 아니네. 얘 아무것도 아니잖아. 만약에 24가 없었어. 이제 정비례야. 근데 x항 말고 다른 항이 존재하니까 이런 찌꺼기가 있으면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다. 3번. 자, 초속 3m로 x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거리는 공식이 속력 곱하기 시간이거든. 그럼 속력이 3, 시간이 x. 얘 정비례네. 얘도 안 된다. 4번. 한 개 800원인 쿠키 x개를 사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자, 거스름돈은 낸 돈에서 물건의 가격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건 하나가 800원짜리고 그게 x개 샀잖아. 이거네. 그럼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지. 5번이 반비례인가 봐. 이렇게. 자, 지금 소금 10g이 들어있는 소금물 xg의 농도. 자, 농도 구하는 공식이 소금물의 양 분의 그 안에 있는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야. 그럼 얘를 분자랑 뒤에 있는 걸 곱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얘는 딱 이런 거야. 분모에 x가 있는 반비례인 거야. 답이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1143번. 자, 지금 문제가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고 이랬네. 그럼 얘는 반비례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시작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뒤에 문제가 정비례들랑 똑같다. x가 5일 때 y는 마이너스 2이고 그럼 x가 4일 때 y 값을 구해라 이거거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냐? 정비례에서 순서상 5, 마이너스 2라고 했지. x가 5일 때 y가 마이너스 2.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 완벽한 점을 왜 준다? 이거 h제로로 준다고. 그럼 얘 대입하면 a 값 나오겠네. 그럼 써볼게. 자, x좌표를 x에 넣고 y좌표를 y에 집어넣으면 이 등식이 성립한데, 자, 양면에 5를 곱해서 a 값 찾는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a 값을 찾았으니까 나는 반비례식 y는 마이너스 x분의 10이라는 거 완성시켰고, 그때 x가 3면 y는 몇이냐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그때 나오는 y 값이 궁금한 거지. 그러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0 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이 되네. (1146번) 자, 속력이 일정한 음파의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한다네. 반비례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게 반비례하는 게 x랑 y가 지금 반비례하는 건데 뭐랑 뭐가 문제에서 반비례한다고 했냐면 진동수랑 파장이 반비례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 둘 중에 하나가 진동수, 하나가 파장 이렇게 내가 펼쳐보면 돼. 그건 내 마음이야. 왜냐면 문제에서 x가 뭐 파장인지 진동수인지 이런 거 얘기 안 해줬거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반비례하는 파장이랑 진동수를 설정한다. 왜냐면 두 개가 서로 반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파장이랑 진동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거든. 이러네. 파장이 2m인 음파의 진동수가 170Hz래. 그럼 나는 파장이 뭐였어? Y였어. 진동수는 뭐였어? X였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수수상 쓸 수 있겠네, 문제. 맞아. 문제에서 파장이 2, 진동수가 17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소수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나 이 완벽한 점을 줬으니까 대입해서 A 구한다. 자, 일단 대입해보면 얘가 2는 170분의 A. 그래서 양면에 170을 곱했더니 340이 됐네. 그러면 이제 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Y는 X분의 340.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파장이 5일 때 진동수? 파장은 Y였는데 그때 진동수를 알고 싶대. 그럼 나는 얘 똑같이 순서상으로 표현했을 때 x를 x좌표,
대입하고 y에 y좌표 집어넣으면 인승식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집어넣으면 끝나네. 자, 5는 y 대신 5 됐어. x분의 340.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봐봐. 4는 2분의 8랑 똑같지? 맞아? 얘 약분하면 4잖아. 나 얘랑 얘 자리 바꾼다. 그럼 2는 4분의 8 이렇게 되네. 역시 약분하면 2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얘랑 얘 자리 바꿔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고. 얘랑 얘를 자리 바꿔도 답은 다르지만 어쨌든 등식은 성립하잖아. 뭔지 알아? 자, 얘랑 얘 바꾼다. 왜? 우리는 x값 알고 싶으니까 x는 5분의 340. 5로 나누면 끝나네. 5 이게 35, 8. 그럼 얘는 답이 68 정도. 우리 진동수 알고 싶으니까 진동수는 x 값이라서 이거 1150번. 다음 중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5. 자, 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 그럼 일단 우리 얘가 기울기가 몇이야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5지. 그럼 기울기가 없으니까 대강 그려보면 이거네. x축, y축 0이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음수니까 제2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가는. 그리고 원점 안 지나면서 x축이랑 y축이랑 안 만나는 그런 그림 그릴 수 있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 그려놓고 문제 다시 볼게. 1번 틀린 거 찾는 거야.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한 쌍이지. 짝이 이루니까 곡선 맞네. 1번 맞는 얘기. 2번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맞지? 절대 원점 안 지난다고 그랬어. 자, 마이너스 15,3을 지나니 그러면 마이너스 15,3을 만약에 얘가 지난다면 x좌표 넣고 y좌표 넣었을 때 등식 성립했겠지. 그럼 실제로 넣어볼게. y좌표에 y 넣고 x좌표에 x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로 되고 약분하면 이거 3이니까 3분의 1이네 이거. 이랑 얘랑 다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3번이 틀렸지? 3번이 답이다.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답. 그럼 4번도 볼게. 제2사분면, 제4사분면 지난다. 맞지? 그 다음에 x축과 y축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는 딱 3번밖에 없다. 자, 1155번. 자, 다음 반비례 관계 그래프 중 좌표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 찾아보래. 이거 봐봐. 우리 정비례에서는 아까 했었다. 그래서 지금 정비례에서는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랑 가깝다 그랬지. 자, 얘 반비례에서도 있어. 자, 반비례에서도 우리 암기해야 되는데 반비례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절대값 씌우지? 그럼 얘가 클수록 크면 클수록 원점 있지 원점. 원점에서 멀어져. 그래서 이 두 개 외워야 된다. 다시 정비례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졌어. 근데 반비례에서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1155번 같은 경우는 이걸 암기했다면 바로 눈으로 풀 수 있는 것 얘기네. 자,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는 좌표 축에서도 멀어진다는 얘기거든. x축, y축이잖아.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이 축이랑도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니까 몇 번이겠어? 1번이지 1번.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좌표 축에서도 멀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5라서 제일 크잖아. 그래서 이런 건가? 야, 그러면 1158번 풀어볼래? 1158번 1158번 1158번에서 일단 제일 작은 거 뭐야? A, B, C 중에
A, B, C가 기울기거든. 제일 작은 알파벳 A, B, C 중에 제일 작은 거 A지. A 혼자만 음수잖아. 그 다음에 그럼 A가 음수고 C랑 B는 양수인데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니까 B랑 C 중에 누가 더 커? B가 더 크네. 그럼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B. 2번이네. 괜찮지?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고 정비례 완비례 서로 좀 다르니까 이거 암기해놔야 된다. 자, 1160번. 자, 이제부터는 정비례 푸는 것처럼 그대로 풀 거야. 자, 얘 그래프가 3,-6이랑 B, 9를 지난데 그때 A랑 B를 구해서 B-A를 구하라는 얘가.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 정비례에서 어떻게 풀었냐면 완벽한 점을 하나 준다. 그 이유는 뭐다? 이 A 찾으라는 거다. 여기밖에. 그러면 Y좌표에 Y, X좌표에 X 이렇게. 그럼 나는 A 값 찾을 수 있잖아. 양면에 3을 곱해서. 그러니까 나는 요 식 이제 완성했단 말이야. Y는 X분의 마이너스 18. 맞지? 그러면 요 점도 여기를 요 그래프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좌표 대입하고 Y좌표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야겠네. 이거는 1분의 마이너스 18. 그럼 나 이거 두 개 잘 바꿔도 등식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8. 그래서 마이너스 2제. 그러면 답은 B에서 A 빼라고 했으니까 B에서 빼래 A를. 그러면 16. 정비례랑 똑같다. 그럼 넘어가보자. 그러니까 뒤에 이제 부담이 없어. 우리 정비례랑 똑같이 연산하면 된다는 걸 우리 지금 여기서 봤으니까 뒤에 있는 거 다 정비례처럼 풀면 돼. 자, Y는 X면 12. 자, 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래. 알아? 얘가 그래프 그리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근데 X좌표, Y좌표가 둘 다 자연수여야 된대. 그러면 나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 이 점에 X좌표가 음수고 Y좌표도 음수니까 난 여기 있는 거는 찾지 말라는 얘기고 여기에 있는 것만 찾으라는 얘기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전부 다 자연수여야 된대. 근데 여기는 0보다 뒤쪽에 있으니까 X좌표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관심 끄라는 얘기지. 여기에 있는 좌표만 찾으라는 얘기야. 어떤 좌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좌표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전부 다 자연수 있는 점의 좌표. 그러면 자연수란 얘기는 뭐냐면 Y 값이 자연수란 얘기는 이 분모가 1교야 되는 거죠. 1. 얘랑 약분된 상태에서 얘가 1교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이 Y 값이 자연수가 되거든. 그럼 난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2에 약수면 되는 거네. 하나씩 넣어볼게. 자, X에다가 1 넣었어. Y가 12. 둘 다 자연수 맞잖아. X에다 2 넣었어. 10의 약수니까. 그럼 6되지. X에 3 넣었다. 4야. 4 넣었어. 그럼 3이야. 5 안 되지. 왜? 5 집어넣으면 Y 값이 자연수가 안 돼요. 5분의 10이라서. 그럼 6 넣어야겠네. 그게 10의 약수니까. 그럼 2야. 그럼 쭉 안에다가 12 집어넣으면 1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좌표를 다 써야 된다. 그게 답이지. 자, 그럼 이제 거꾸로 그래프를 보고 식을 한번 완성시켜 볼게. 똑같다. 정비례 식이랑. 자, 지금 그림이 1169번에 X축, Y축 0 이렇게 있고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서는 점을 하나 줬다. 6,2라는 완벽한 점. 자, 얘를 보고 식을 나타내보래. 그럼 얘는 정비례식이야, 반비례식이야? 반비례니까 Y는 X는 A라고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말했지. 완벽한 점을 6,2 줬어. 얘 왜 준 거라고? 기울기 찾으라고 준 거라고. 그럼 대입하면 A라는 기울기 찾을 수 있으니까 XY 관계식, 이 그래프의 식 완성시킬 수 있고. 대입한다. 그러면 2는 6분의 A.
양면에 6 곱하면 A는 12. 따라서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자, 여기까지 73번까지만 하고 이제 조금 밑에 문제 표시가 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다. X축, Y축 0.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 O, B, C 이렇게 사각형이 여기 있어. 그리고 이 그래프는 X는 15. 자, 지금 얘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거든? 그러면 항상 그래프랑 도형이 같이 나온다 문제에서 그래프랑 도형이 같이 나오지? 그러면은 항상 얘랑 얘의 교점을 찾아야 돼. 교점. 그래프랑 도형이 같이 나온다. 그럼 그래프랑 도형이 만나는 점을 하나 설정해야 돼. 여기서 뭐야? 점 C네. 그래프랑 도형의 만나는 점, 교점. 맞아? 얘를 하나 이제 설정했으면 이 점의 좌표를 내 마음대로 하나 만들어내야 되거든. 난 이 점의 x 좌표를 k라고 설정해 볼게. 그럼 난 이 점의 y 좌표도 설정할 수 있어. 왜? C라는 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C의 x 좌표를 k에 대입하면 그때 y 값은 C의 y 좌표가 되는 거라서 x에다가 k 집어넣으면 k분의 15가 점 C의 y 좌표거든. 여기가 괜찮아? 이해 안 되는 얘기해. 이해 안 되면 괜찮냐 얘기? 그럼 나 이 삼각형의 넓이 끝났어. 왜?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지. 가로가 몇인데? k. 세로가 몇인데? k분의 15. 약분되니까 답은 15. 네. 처음에 어떻게 했다? 그래프랑 도형이 만나는 점이 있다. 그 점은 무조건 요 풀이의 기준이 되는 점이라서 그 점의 x좌표를 내 마음대로 아무 문자나 써서 표현하는 거야. 그럼 그 점은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이 점에 x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이 점의 y좌표가 되는 거고, 이 도형의 가로가 k면 세로가 k분의 15가 돼서 넓이 구하면 곱했을 때 지워지고 15만 남으면 돼.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 1174번. 나온 사람 있어? 왔어? 그냥 아까 어떻게 그랬지? 그래프랑 도형이 같이 나온다. 그럼 그래프랑 도형이 만나는 점, 그 점을 하나 잡고 그 점의 x좌표를 내 마음대로 아무 문제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나는 이 P라는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P의 y좌표도 구할 수 있잖아. 왜? x좌표를 대입하면 그때 y값이 나오잖아. 그럼 K 집어넣으면 이 P의 y좌표는 K분의 A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인데 이 10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즉 높이
나누기 2 이거 계산하면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KK 어차피 약분되고 양면에 2를 곱하면 결국에 24는 A가 이렇게 되네. 그래서 A가 24.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같이 풀었던 대표 문제 있잖아. 그 바로 밑에 문제 지금부터 하나씩 푼다. 그래서 지금 유형 9번부터가 반비례니까 그 대표 문제 바로 밑에 있는 그 다음 문제 한 문제씩 풀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제. 지금부터 시작. 바로 아래 있는 바로 아래 있는 대표 문제라고 써 있는 거 바로 밑에 아니면 바로 다음 문제. 여덟 문제인가 뭐 이렇게.